이번 시간은 세개 계산하고 신고 납부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수액은 대표자 개인의 골프용품 구입은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죠. 그러니까 매수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 5인승 이렇게 있죠. 이것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 선물 구입비 이것은 접대 관련 매수액 해갖고 매수액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일 15일 전에 과세 사업용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그러면서 아직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기재번호로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수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 신청 시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해서 매수액 공제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결국 1기일 경우 6월 30일이죠. 그리고 끝난 후 20일에 즉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토지 취득에 관련된 것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5인승이고 2000cc예요. 당연히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서에는 매입세액이 없죠. 근데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즉 의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매업자가 사업자가 관련하여 받은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이것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야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세 번째 보시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세액세를 수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 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것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기계 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1번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농산물 이것은 도매업자가 운송용 쪽을 매입한 경우, 즉 면세사업자가 세금세를 수취했어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 선물을 매입한 경우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액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한 종료 25일 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적인 영세 법인 사업자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대요. 즉 영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 신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종료 후 25일 이내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즉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죠. 따라서 고지합니다.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정 고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얼마까지가 지금 올라갔어요? 50만 원입니다. 즉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즉 예정 고지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업이 그 정도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해갖고 그 50만 원 이상 된 금액을 납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외적인 사항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부가세 신고서 당연히 제출하는 서류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즉 건물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이 크죠. 이럴 경우에 조기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당연히 환급받기 위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자별 세액인서 합계표하고 매입자별 세액인서 합계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도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죠. 그런데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명세서, 이것은 전산 세무 1급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상 제출하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9번째 보시면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이 아니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거 잘못됐네요.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개월 단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만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를 합쳐갖고 조기환급 신고는 안 된다는 것. 즉 3월하고 4월을 합쳐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월, 2월 합쳐서 할 수도 있고 2월, 3월 합쳐서 조기환급 신고할 수도 있고 1, 2, 3월달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7일에 25일 이내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즉 조기환급 기간이 만약 1월달이다 그러면 1월 31일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기환급된 사람은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우리 조기 환급을 해주겠다는 게 법의 취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세율, 그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 또는 취득, 확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10번째 보시면 전기 11월 20일 날 주식회사 정부의 기계장치를 1,100만 원을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어음에 대해서 당기 2월 10일 날 주식회사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결국 몇 개월 후에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경과가 되겠죠. 따라서 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결국 받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서초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신고 시기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결국 부가세 신고 시기는 확정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세액은 부가세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공제 시기는 1기 때 부도 확인을 받았으니까 6개월 경과 후 2기 확정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 대상 대손세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공급대가의 110분의 10을 곱하시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러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도매업은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매업은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소매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액에서 발급분, 사업자니까 세액에서 발급했겠죠. 현금 매출분 증빙업됩니다. 개인들한테 매출했을 경우 증빙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매입분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대.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공제가 되는 거죠. 결국 매출세액은 세액에서 발급분하고 현금 매출 부분 전체에 대해서 10%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3만 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세액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손세액을 구하는 문제가 났어요. 파산, 퇴손 사유죠. 그리고 부도 발생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손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있어요. 결국 전체 공과액으로 됐죠. 대손세액은 공과액 3,100만 원의 10%인 310만 원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 총 매출액은 2,200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총 매입액은 2,000만 원으로서 기계장치 구입,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거래처 선물 구입비, 이게 불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세액은 이 과세표준 2,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 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매입
매입세액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결국 매입세액은 총 매입세액 2천만 원 곱하기 10%, 여기에 불공제가 300만 원 있었죠. 300만 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5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4월 15일 날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5월 2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결국 4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1기 전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모두 세액에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3월 15일 날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번호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4월 15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상품, 비품 다 매입세액 공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구입에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니까 18만 원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식회사 평만은 일반 과세사업자이다 하면서 자료에 대한 부가세액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죠. 외상 판매액 2천만 원, 이거 우리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이게 개인적 공급이죠. 이것은 언제나 시가라고 그랬어요. 120만 원 또 하시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각했어요. 당연히 매각했으면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거래징수해야겠죠. 따라서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수출된 제품은 이것은 공급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2천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이니까 과세표준은 2,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를 곱하시면 222만 원이 부가세액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접대비 불공제가 되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공제가는 매입세액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보시면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전자세계에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하면서 2,805만 원이 돼 있네요. 대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과액하고 세액을 합친 거죠. 그리고 매입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해줘요. 소형 화물차 이것도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선물 구입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죠. 결국 매출세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결국 2,805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지금 공급대가를 줬으니까. 그래서 255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현금 영수증 300만 원하고 소형 승용 화물차, 그러니까 1,800만 원에 10% 하니까 18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75만 원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액에서의 공과액은 150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매출과 매입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그리고 발급한 세액계산서 중에서 영세율만 줬어요. 근데 10%인 국내 과세분에 대해서 금액은 안 줬죠. 그리고 세액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620만 원이다 이렇게 됐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6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해야지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27만 원이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가셔야 돼요. 즉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됐어요. 결국 납부세액은 27만 원 줬고 매출세액은 620만 원에서 40만 원 차감한 580만 원의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인 58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8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출세액이 국내 거래분에 대한 거죠. 즉 국내 가세분 85만 원 나누기 10% 하시면
850만 원이 국내 과세분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세율의 공가액을 줬죠. 지금 문제는 부가세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에는 국내 분하고 영세율을 더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따라서 국내 가세분 850만 원하고 영세율 150만 원 또한 1000만 원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